청년 희망적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야, 어제부터 굉장히 화제였는데 먼저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 상품은 이제 일정 요건에 맞는 그러한 이제 좀 사람이 이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2년 만기가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 시중은행 상품이 약 5%에서 6% 정도의 금리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은행 이자하고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효과, 그다음에 저축 장려금을 또 얹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다 합치면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청년들이 목돈을 만드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네. 올해 갓 40살이 된 김민하 평론가 대상이 아니라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네. 자, 가입 대란이 어제부터 굉장히 좀 있었고, 근데 이 배경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설계가 좀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가입자가 몰릴 줄 사실 정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금융위에서 원래 가입자 수요 예측을 파악할 때 재형저축에 가입한 청년 계좌 수를 들여다봤다 그래요. 근데 재형저축은 연리 4%대고요. 7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유지를 하거나 또 이 정도, 물론 이자가 그 시중금리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판단하기에 작년에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 뭐 암호화폐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몰릴 줄은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고요. 또 금융위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국회 차원에서도 이건 너무 과하다,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입자 가입자 의사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는 정말 온갖 가상자산 시장, 뭐 주식 시장 굉장히 뜨거워서 지난해 같았으면 내놨어도 사실 이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불만, 우려 계속 커지니까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 발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네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예산 문제잖아요.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하겠다. 예산을 늘려야죠. 금융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456억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을 꽉 채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 분이 38만 명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이 지금 가입 여부를 확인한 인원수가 200만 명이거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미리 거죠. 체크해봤던 사람들만 네, 200만 그렇죠. 명.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앱이 막 먹통 사태가 벌어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가입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이니까 훨씬 이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금융위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가입 요건을 놓고도 일부 논란이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이 말씀드렸는데요. 나이도 이제 요건이 있지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령액으로 한 달에 한 270만 원 이상을 벌면은 이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인 건데, 그러면 이제 좀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좀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게 부모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청년이 본인이 이제 버는 수익은 이제 적은데 부모가 재산이 충분히 돼서 이 청년을 도와줘서 이제 이 한 달에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50만 원을 꽉 채워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은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들의 경우에도 이거 뭐 부족한 점이 있다, 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소득 없이 작년에 처음 소득이 이제 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 7월부터 원래는 신청이 가능한 거였는데요. 이게 원래는 연중 신청을 계속 받기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가입 대상을 늘리고 하면서 3월 4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해에 취직한 사람은 이거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여러 제도를 같이 운용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나 싶긴 한데 이 제도 하나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와중에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도 또 논란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가운데 외국인도 한 반년 이상 그 한국에 거주를 하고요. 그리고 세금을 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뒀는데요. 뭐가 문제죠?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도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외국인도 똑같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받고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왜 차별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외국인 건보료 혜택 가지고 대선 주자 간에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오해였었잖아요. 네, 그것도 떠오르고요. 국적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대선 후보들도 공약 좀 내놓고 있죠? 잠깐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청년 희망 적금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것을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로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기본 적금에 가입해서 5년간 5천만 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로 이제 이 생애 첫 집 구입을 할 때 LTV 90%를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이 청년 분양 주택을 약 2억 원에서 3억 원대 이 서울권역 기준으로 한 25평 이하 수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것을 32만 호 신속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이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청년 도약 계좌인데 윤석열 후보 표현으로는 청년 희망 적금보다 이것이 더 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보장하는 금리 자체는 이제 연 3.5% 수준으로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데 대신에 만기가 10년이다. 그래서 목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 약 1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한 거지만 만약에 좀 배울 점이 있으면 서로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뭐 한쪽이 당선됐을 때 상대의 공약까지 같이 좀 추진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30 민심 놓고 줄다리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경쟁을 하고 있네요. 자, 청년 적금 이 부분은 좀 손봤으면 좋겠다.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짧게요. 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도 나도 가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여론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을 좀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부모 소득에 따라서 나는 왜 차별받느냐 이런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대선 후보들 공약이 다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